그 러셀의 패러독스의 그 재밌는 버전들이 있어요. 그 두 개만 소개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 거 읽어봐. 이발사의 패러독스. 한 마을에 유일한 이발사인 K가 있는데 K는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들의 수염만을 깎아준다. 이 경우 K는 자신의 수염을 깎을 것인가, 깎지 않을 것인가? K가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는다면 K는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수염만을 깎으므로 K는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 없다. 반면에 K가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다면 K는 스스로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수염을 깎아야 하므로 K는 자신의 수염을 깎아야 한다. 두 경우에 모두 모순이 발생하므로 K는 스스로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도 깎지 않을 수도 없다. 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K는 스스로 자신의 수염을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도 깎지 않을 수도 없다. 수염을 깎을 수도 깎지 않을 수도 없다. 이게 결론이죠. 않을 수도 없다. 근거가 뭐예요? 이거 근거. K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발사. K는 어떤 일정한 마을의 이발사죠. 유일한 이발사예요. 근데 K는 어떤 사람만 깎아줘요?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 K는 스스로 수염을 깎지 쓸 필요 있나 없나? 사람들의 수염만을 깎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K가 K의 수염을 깎은, 이렇게 하고. 자, 요런 특징으로부터 요 모순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요거 왜 도출되나 봅시다. 자, 알파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하면 K가 수염을 깎는 사람이에요. K가 수염을 깎는 사람, 마을의 주민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요? K가 수염을 깎는 사람은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 X는 X의 수염을 깎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 전부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질문이 요거죠. K가 알파에 속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비슷한 구조죠. K가 알파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규정에 따라서 K는 스스로 깎는. K가 알파에 속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K가 수염을 깎는다는 얘기죠? 네. 자신의 수염을 그 집합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깎는 사람. 깎지 않아야 되죠, 여기. 네. K는 알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K가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수염 깎지 않는다는 얘기죠. 스스로 수염 깎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K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죠. 네. 이런 모습 관계에 관한 얘기죠. 비슷한 구조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시장의 패러독스. 한 나라 A의 모든 시에는 반드시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A 나라의 시장들은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A 나라에서는 시장시를 만들고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들은 반드시 그리고 그러한 시장들만 시장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르면 시장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들이다. 그렇다면 A 나라의 모든 시에는 시장이 있어야 하므로 시장시에도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시의 시장 A는 시장시에 거주한가? 시장시의 시장 A가 시장시에 거주한다면 시장시에는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특별법의 내용과 모순된다. 또한 A가 시장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따라 시장시의 시장인 A는 반드시 시장시에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시의 시장인 A는 시장시에 거주할 수도 거주하지 않을 수도 없다. 자, 이런 얘기죠. 이게 A라는 나라인데, A라는 나라예요. 근데 A라는 나라에 시가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이 국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냐 하면, 시장에 자기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시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 어떤 사람만 여기 거주하겠어요. 시장이 시야. 자기 시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시장들을 여기에 거주하기로 했어요. 거주하게. 자, 이제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나타나 봅시다. 그 A가 근데 모든 시에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요 시장시의 시장이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알파는 이건 시장시에 거주하는 시장이죠. 이게 시장시니까 시장시에 거주하는 시장의 집합이에요. 시장의 집합. 여기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다른 시장. 자신이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이에요? 질문은 이 시장시의 시장을 A라고 하면 A는 알파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A가 알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A가 알파에 포함되든가 A가 포함되지 않든가. 그럼 A가 알파에 포함된 시장시에 거주한다는 얘기죠. 자기 시에. 자기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시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칙령에 따르면. 자기 시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만 들어가야 되죠. 이건 뭐 A가 알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칙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시에 들어가요. 네, 거주해야 되죠. 비슷한 문제죠. 그 아까 그 제논의 패러독스하고 집합그룹이 된 제논의 패러독스하고. 그러니까 제논의 패러독스의 그 쉽게 만든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패러독스는 타당한 논증이 아닌 것과 그리고 실제로 건전하지 않는 논증이 아닌 것과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지금 3번의 분류를 발송합니다. 이게 3번에 대해서 한 네. 거예요. 그러면 패러독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3번은 아예 실제로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인 것처럼 보이는데 건전한 논증이 아닌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번의 경우가 황당한 게 이게 앵티놈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논증인 것 같은데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늘 좀 모순 같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가지 안 했죠 내가. 뭐 안 했죠? 패러독스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경우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건전하지 않은. 그 다음에 전제들 중 일부가 실제로 거짓인 경우. 그거에 대해서 해봅시다. 제논의 패러독스의 그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해봅시다.
읽어봐. 제논의 패러독스,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패러독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둘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앞에서 뛰게 한다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빠르지만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에 도착하면 거북이도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좀 결론이 뭐예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결론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거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2배로 빨리 뛴다고 합시다. 2배로 빨리 뛰어요. 자, 2배로 빨리 뛰니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경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앞에서 뛰게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요거 뭐처럼 생겼어? 아킬레스. 이건 아킬레스예요. 그 다음에 요게 거북이. 거북이에요. 요게 100m라고 그럽시다. 100m. 그래서 뛰게 했어요. 뛰게 하니까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2배로 빨리 뛰어요. 2배로. 자, 시작을 했어요. 그럼 둘 다 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아킬레스가 여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북이 50m. 거북이는 요거 50m 맞겠죠? 50m요. 또 아킬레스가 50m 오면 25m. 25m 가죠. 또 아킬레스가 25m 또 오면 12m. 12.5m. 이거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전제들은 뭐예요? 전제들은 뭐죠? 첫 번째 전제. 나는 저보다 2배 빨리 뛴다. 뛴다죠. 그 다음에 그거는 나보다 100m 앞에서 뛴다. 요런 얘기죠. 요런 과정. 요런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 이렇게 먹지?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이에요. 자, 봅시다. 요거 참여하네요. 가정한 거니까 내가 가정한 거니까 참이죠. 두 번째는 참. 100m 앞에서 뛰게 했어요. 자, 3번은 참여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3번. 이거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거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없죠? 언제 뒤집어져요, 이게? 200m 지점에서 아킬레스가 거북이 따라잡죠.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죠. 3번 버리시죠. 실제로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건전한 논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건전한 논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패러독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패러독스가 아니죠. 세 번째 전제가 결국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주자의 패러독스. 일정한 길이의 경주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경주 코스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간 지점에 도달한 경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는 남은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경주자는 영원히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건 사실상 앞에 패러독스랑 동일한 패러독스예요. 그 제호가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어 없어? 제가요? 네, 일단은 여기 나와서
이거 나한테 네, 불러 네. 좀 내가 적어줄게. 일단 결론은 경주자는 영원히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 없다. 네. 그다음에 이유는 첫 번째 전제는 이 글로 봤을 때 일정한 길이의 경주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경주 코스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이게 결승점이라고 합시다. 이게 결승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죠, 이거는. 경주자가 저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중간 지점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왔어요. 그 경주자가. 그럼 통과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또 중간에 이 중간 지점 와야 되죠. 네. 또 통과하려면 그의 또 중간 또 중간 지점 와야 되죠. 이런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뭐가 잘못이에요? 이런 마찬가지로 3번이 실제로 거짓이죠. 실제로 거짓이니까 건져놓으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패러독스밖에 못하겠는데? 이 꼴이? 그래, 화살의 패러독스 해봐. 네. 화살의 패러독스. 날아가는 화살은 화살이 존재하는 각각의 장소에서 순간에 존재한다.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순간이 아니므로 날아가는 화살은 각각의 순간에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결론이 뭐예요?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결론.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죠. 여기서 활을 쐈어요. 활을 쏴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떨어져요. 근데 이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순간 찰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화살이 존재하는 거는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 존재해야 안 해요. 움직이는 동안에. 여기서의 전제는 뭐예요? 화살이 존재하는 거는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순간에만. 근데 화살이 날아가는 과정은 전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존재하는 건 순간에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화살은 순간에만 존재한다. 순간에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로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요. 이거 타당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이거 유도돼야 안 돼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순간에는 화살이 존재하는 각각의 이 순간에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화살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타당한 논쟁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거. 점의 패러독스. 일정한 크기의 선분은 무한한 수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선분은 구성하는 점들은 크기를 같지 않을 수도 없다. 점들의 크기를 갖는다면 선분의 크기는 무한대로 클 것이고 점들의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선분의 크기는 0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분의 크기는 점들은 크기를 같지도 같지 않을 수도 없다. 점이 뭐가 크기를 가질 수도 같지 않을 수도 없다? 점들은 크기를 같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왜 그래요? 자, 이런 얘기죠. 일정한 성분이 있으면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의해요? 점은 무한한 선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묻는 건 뭐예요? 이거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점이 크기를 갖는가? 이걸 묻는 거죠. 점이 크기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크기를 갖는다, 크기를 갖지 않는다. 크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성분을 구성하는 점의 수는 무한이죠. 그렇죠. 점의 크기를 갖는다면 무한 곱하기 크기가 0.00000 뭐 이렇게 1이라도 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무한이죠. 점의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무한 곱하기 0은? 0. 자, 일정한 길이 이게 1cm라고 그럽시다. 이거 1cm. 1cm인데 1cm가 만약 크기를 점의 크기를 갖는다면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0. 1cm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기하학에서 그 해석기하학 같은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기본 전제 성분은 무한한 점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같은 그런 전제들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